국가안보실은 지난 6월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원칙, 그리고 추진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발간했는데요. 국가안보 전략서란 외교, 통일, 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2018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비전을 강조한 국가안보 전략이 발표된 지 5년 만에 자유, 평화, 그리고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외교안보 비전으로 제시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외교안보 비전으로 제시한 배경에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 위협의 규모와 성격 변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4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로 국제 질서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토대로 중국몽 실현을 위해 현재의 국제 질서를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상 변경을 하는데, 특히 자국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력을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는 세계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간의 대결로 전환시키며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외교안보도 이러한 거대한 국제질서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매 순간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와 안보가 구분되지 않는 만큼 경제와 안보 간의 구분이 모호하며 신형기술, 경제, 안보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요국 간 경제 안보 갈등은 개별 국가들의 산업, 자원의 무기화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에 이어서 지난 7월, 8월 폭우, 폭염, 한반도를 종단하는 태풍에 이르기까지 이상기후와 사이버 해킹 등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안보 위협들이 빠른 속도로 증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안보 위협은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만 해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협의 성격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로 발전되기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비전을 한반도 및 주변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글로벌로 확장시키며 다음과 같이 3대 국가 안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 및 국민 안전 증진. 둘째,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미래 준비. 셋째,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입니다. 그리고 이 3대 국가 안보 목표 이행을 위한 5개 분야의 전략 기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외교에서는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와 가치 외교 구현을. 둘째, 국방에서는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을. 그리고 셋째, 남북관계에서는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을. 넷째, 경제안보에서는 경제안보 이익의 능동적 확보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안보에서는 신안보 위협 요인의 선제적인 대처를 전략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국방, 남북관계, 경제안보, 신안보 영역에 대한 전략 기조는
다시 6개의 전략 과제로 나뉩니다. 그러면 6개의 전략 과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 과제는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 전개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범주로 확장시키고 협력의 범위도 외교 안보 분야를 비롯해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문화, 정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며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자유연대를 바탕으로 인태 지역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미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을 통해 상호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핵협의 그룹 신설을 비롯해 미국의 확장 억지력 향상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한미일 3자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현안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등 새로운 수준으로의 한미일 협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국가인 일본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호의에 기반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가고자 할 뿐만 아니라 한일 중 3자 간의 대화와 협력 모색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국제규범에 기반해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지역별로는 인태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을 위해 2022년 12월에 한국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인태 전략을 발표하였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입니다. 국제사회가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만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 협력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제규범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격과 위상에 부합한 다자 외교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형성하며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규모 확대 등 기여 외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편 우리 재외동포 사회는 180여 개 국가에 약 732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양적, 질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기본법과 재외동포청을 통한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정책은 결국 지구촌 번영의 기여와도 연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과제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입니다. 정부는 국방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강군을 육성하는 국방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로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를 마련하며 적시에 신속한 전력화가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를 정립하며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과학적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 건설이 방산 수출 확대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한편 장병들의 정신전력과 사기가 강군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 정책과 더불어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국격에 맞도록 개선하며 국가에 헌신한 제대 군인을 예우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전략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란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획기적인 대응 역량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압도적인 한국형 삼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고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사용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구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억제, 단념, 대화로 구성된 소위 3D의 총괄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의 강대강 접근을 내려놓고 변화를 추구한다면 담대한 구상의 비핵화 이행 동력은 언제든지 활성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의 스탠스를 고집한다면 억지력 강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레짐 및 북한의 불법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공조는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한편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신뢰 확립, 그리고 호혜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관계 정립, 교류협력 질서 정립, 민족 동질성 회복이 강조되고 있지만 남북 간 인도주의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우선 사안으로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인 지원을 추진하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분단 상황이 70년 넘게 이어오며 통일이 국민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통일의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담은 새로운 통일 미래 비전을 정립하며 자유민주 통일 기반 조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과 미래 세대의 통일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적 과제는 글로벌 경제 안보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국가인 만큼 대외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대외 변수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의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며 경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능동적인 경제 안보를 위한 외교 역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과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을 주도하며 해외 충격에 대비한 핵심 공급망을 확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핵심 신흥기술 보호를 위한 제반 여건 정비와 핵심 신흥기술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 규범과 기술 표준 형성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제사회 기후변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시키며 글로벌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전략적 과제는 신안보 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21세기 국제사회는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편의성을 증대시켰지만 동시에 첨단 기술과 주요 정보를 노리는 해킹 공격에도 취약해졌습니다. 따라서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사이버 안보 공조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 팬데믹 장기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차원의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안보 체계 개선과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보건안보 외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테러 및 재해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또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테러 역량 강화와 재난 위기 관리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회의 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안보 비전으로 삼아 국가안보 목표, 전략기조, 분야별 과제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